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최근에 사이클링 컴퓨터계에 신선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트림1이라고 신기하게 생긴 자전거 속도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킥스타터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7천만원 가까이가 펀딩이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품을 직접 제작하시는 제작진 분들을 만나서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여기 들어오는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끔 아주 매혹시킨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한 3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의 사이클링 컴퓨터인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굉장히 섹시한 그런 걸 제가 또 포착을 해서 사이클링 컴퓨터 브랜드 트림사의 사무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분은 트림사의 대표님이신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 트림사 대표 김철기입니다.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있던 사이클링 컴퓨터들이랑은 생김새가 많이 달라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시도했던 브랜드도 없었던 것 같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께가 굉장히 얇은 편이고요. 배터리까지 오래 간다고. 사실 저희도 이렇게 애초에 얇은 제품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교수를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굉장히 좋아해서 해외로 이제 컨퍼런스 출장 갈 때마다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서 투어링을 해요. 예. 사실 투어링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중요하죠.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요. 뭐 제 전공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좀 배터리를 오래가는 그런 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애플사의 그 아이폰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만드실 때 좀 그쪽에서 영향을 좀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최대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자.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그렇죠. 좀 추구하자라는 그렇죠. 쪽으로 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잘 맞아서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이 트림1들을 보면은 되게 알록달록합니다. 막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요, 초록색도 있고요, 붉은색도 있고요, 레드 계열의 뭔가 핑크빛도 좀 나면서 되게 영롱한 색깔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레이색도 있고, 오렌지 빛깔이 도는 오렌지색도 있고, 그리고 블랙 색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이 있는데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보통 사이클링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에서는 대부분 색깔을 통일을 하거나 몇 가지 안 내더라고요. 검은색, 뭐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 뭐 기껏 해봤자 포인트 컬러 넣는 정도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신 이유라든지 계기 같은 게 또 있나요? 이 자전거 컴퓨터는 우리가 액세서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액세서리는 화려하고 나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네. 여러 가지 색깔을 했는데요. 네. 사실 타사가 한 색깔밖에 안 쓰는 이유는 재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번 펀딩 기회가 아니면 이 색깔이 다 살아남을지를 사실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다양한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펀딩을 해야 되겠네요. 펀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을 보면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겠다 라고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외관에 대해서 이걸 알루미늄 버디로 해서 좀 둥글게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예쁘게 한 도전 정신은 좋게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 화면이 LCD가 들어와서 그래픽으로 보이는 부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클래식하게 이렇게 모노크롬으로 된 흑백 구성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터치 스크린 비슷하게 구현을 해서 핸드폰이랑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만드는 업체들도 있는데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칼라 LCD를 넣게 되면은 저희는 전력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전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칼라를 바꾸게 되면은, 그리고 터치스크린 넣게 되면은 이것이 더 두꺼워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저희는 흑백이지만 얇은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을 우리의 소비자층으로 타겟팅을 하자.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많이 구매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B사의 사이클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흑백 모노크롬으로 또 화면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같은 경우에도 나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외형도 미니멀하게 만드셨는데 기능도 미니멀한가요? 사실 저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 예. 기능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버릴 수가 없죠. 기능은 최대한 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저 뒤에 있는 게 제 자전거인데요. 취미가 취미다 보니 뭐 파워미터라든지 이런 것도 달고 타거든요. 열심히 타는 사람들, 좀 돈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타는 그런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최대한 담으려고. 기존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센서들이라든지 파워미터라든지 다른 기타 기기를 같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과의 호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블루투스, 안토 플러스 당연히 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뭐 심박계,
뭐 파워미터 네. 그런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DI2와 그렇죠. 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스램에 있는 이 탭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을 접촉해서 기능을 추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I2 관련된 기능도 전자식 제어 시스템 해가지고 요즘 속도계에도 많이 그게 또 채용이 돼서 연동을 같이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매니아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라이선스 같은 게 좀 필요하신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제 반영할 계획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 펌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추가되면은 자동으로 아마 여러분의 그 기기에 그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라이딩을 하고 오면은 하루 동안 얼마나 어디를 돌았는지 이런 걸 또 SNS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앱을 통해서 또 공유를 많이 하시고 기록을 남기는 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GPS 기능이 들어가는 거는 뭐 거의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GPS를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량 같은 데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장시간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좀 걱정이 되는데 라이딩 하루 이틀 하고 나면은 다시 또 충전해주고 핸드폰 충전하고 사이클링 컴퓨터까지 같이 충전하려면 두 개나 해야 되니까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핸드폰의 도움을 받으면 그 배터리 걱정이 덜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씩 되는지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GPS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얘 혼자 한 30시간 정도 라이딩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을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고 태양광만으로 운행이 가능한 정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 GPS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흐린 날에도 태양광 패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정도. 만약 태양광 패널이 없다고 하면은 15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핸드폰이랑 트림을 같이 사용했을 때 라이딩 1시간당 핸드폰의 배터리가 몇 퍼 정도씩 잘릴까요? 완충했을 경우는 1시간당 1%, 2% 정도. 90% 이하로 갔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달겠죠. 한 3%? 뭐 이렇게 달 수도 있고요. 시간당. 근데 그 절대적으로 핸드폰의 배터리가 빨리 막 예를 들어서 1시간 라이딩 했다고 20% 30%씩 싹둑싹둑 썰려 나가지는 않는다는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메인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작은데 정말 제 손가락만 해요. 제품이랑 옆에 놓고 보면은 뭐 진짜 작아요. 이걸 이렇게 스템에다가 세워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라고는 하는데 이 기기를 반영구적으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영구적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고 주구장창 비 오는 날만 다니는 분들은 힘들고요. 충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 뒷면을 보면요. 거치하는 부분, 이 마운트를 독자적인 규격을 새로 쓰시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들과 호환이 되는 게 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저희 마운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기존의 서드파티 마운트를 쓰시는 분들도 불편 없이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이 죽인다고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 부분을 한번 시연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 예, 한번 뭐 시연해 보죠.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지금 이 화면은 현재 위치가 아니고 시뮬레이터로 애플사 주변을 돌고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파란색 점이 그 사람입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제 그 점으로 위치가 이동이 되고요. 출발지를 원하면 이 가운데 십자 표시에서 출발지를 누르고 중간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단 경로보다는 길을 자기가 설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유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경유지를 30개까지 십자 지점에 가서 경유지 버튼을 누르면은 충분히 많은 부분에 이렇게 경유지가 설정이 됩니다.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고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똑같이 여기서도 아무런 딜레이 없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예, 지도 화면에서 그대로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적지까지 1.13km 남았다는 그런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타고 여기서 있는 좌회전하면 길을... 이렇게 좌회전으로 꺾이고요, 화면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 화면이 움직이네요. 예. 봤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전거 타고 외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몇몇 또 계시단 말이에요, 매니아분들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외국에 있는 지도를 좀 받아서 같이 보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따로 지도 앱을 켜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트림사에서는 또 해결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런 사람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로 자전거를 가지고 해외를 나가서 여행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서 네. 그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제품에 넣은 기능은 오프라인 지도가 아니라 구글 지도라든지 네이버는 국내만 되지만 그런 지도처럼 그냥 핸드폰이 터지면은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지도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온라인 지도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다 핸드폰이 터지지만 그렇죠. 외국은 어필하고 나면은 핸드폰 안 터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지도 캐시 기능 그런 기능을 같이 넣어서 지도가 꺼지는 곳에서도 뭐 불편 없이 지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같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 여행 갈 때 트림 1이랑 핸드폰만 있으면 지도 걱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거치놓으면은 한 3시간 있으면 배터리 다 닳거든요. 아, 그래요. 핸드폰으로 보면. 저희는 저희 앱에 있는 내비 기능을 쓰시면 훨씬 더 긴 시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구성들 있잖아요. 뭐 여기에 뭐가 뜰 거고 여기에 뭐가 뜰 거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변경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시연을 보여주시겠어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면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을 고쳐보도록 할 건데요. 타사 제품보다 보시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승 고도에 해당하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카테고리별로 구분된 여러분이 필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케이던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케이던스 선택을 하면은 이게 바로 케이던스 바뀌네요. 네, 여기 바뀌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필드도 굉장히 쉽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전용 앱에서 주행 기록을 다시 보는 창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라이딩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히스토리에 그 내용이 쌓이게 되는데요. 네. 히스토리 화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첫 번째 화면은 요약 화면이에요. 얼마나 탔고, 네. 얼마나 몇 칼로리 썼고 이런 내용이고요. 파워미터 같은 거 쓰면 좀 더 내용이 추가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밑에 지도, 전체 지도가 보이게 되고요. 넘기면은 뭐 속도 아니면 뭐 고도 따로따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디를 갔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어느 위치에서 그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최고 속도를 찍은 부분이 되고요. 속도가 그래프가 높은 데는 높은 속도, 낮은 데는 낮은 속도고 이 고도 버튼 누르면은 이게 백그라운드로 고도가 쌓이죠. 이런 건 되게 괜찮네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이 전용 앱과 스트라바의 연동성은 또 어떤지. 스트라바 업로드를 원하시면은 여기 메뉴 버튼 눌러서 스트라바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업로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업로드 기능도 역시 탑재를 하고 있어서 탈 때마다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기능도 같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바 세그먼트라든지 그런 기능도 계속 추가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은 앱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앱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기능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바랑 연동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거면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얘를 잡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요즘 또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셋 쓰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동시에 연동이 되는... 예, 그렇죠.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적이 있는데 블루투스가 다중 페어링을 했을 때 버벅이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이 기기는 워낙 데이터 전송량이 적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사 같은 경우 발매되는 나라별로 언어가 확정이 되어서 그 언어를 바꿀 수가 없는, 영어로만 볼 수 있고 한국어로 바꿀 수가 없는 문제들이 지적됐던 사이클링 컴퓨터들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제품은요, 버전이 국가별 다른 버전이 따로 없고요. 한국어 아마 나오는 거 보이실 건데 뭐 이 밖에 뭐 영어든 뭐 러시아어든 태국어든 상관없이 핸드폰 세팅에서 언어만 바꾸면은 그 언어로 자동으로 바뀌도록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 이거 중고로 파실 때 해외 어느 나라에 가서 파시든 문제없이 잘 파실 수 있습니다. 중고를 이제 한국에서만 팔지 말고 세계에서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아주 좋은 점 같습니다. 공장은 한국에서 제작할 겁니다. 공장도 이제 한국에? 네, 한국에서. 그럼 완전히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이게 정말 양이 많아지면은 좀 원가 절감 측면에서 중국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어도 이번 프로모션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클링 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촬영하신 소감? 탈탈 털리네요. 예. 어떤 게 털리시죠?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고, 그렇지만 뭐 그만큼 뭐 저희가 만드는 제품을 믿고 쓰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요 제품도 제품이지만 만듦새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직 프로토타입이라고 했는데 진짜 시중에서 팔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는 또 어느 정도일지도 되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기서도 이게 일회성으로 이번 거 한번 만들고 빠이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국산 사이클링 컴퓨터라는 업계를 평정하실 포부들이 있다 보니까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제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써보고 이거에 대해 단점도 얘기해보고 몇 달 후에 그런 디테일한 영상들은 공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프로토타입이 갖고 있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보완한 다음에 리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먼저 리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트림사의 김철기 대표님과 아주 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오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너무 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 계속 봐주신 시청자분들도 이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 하단에 트림바이크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 테니까요, 그쪽에 접속하셔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인 사양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만하다 싶으면 펀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덕후였고요. 트림사의 사무실에서 김철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케이블링이 안 돼 있어요? 다 무선이니까요. 예, 이태 무선이에요. 이 무선을 산 이유도 사실은 와. 이거 여기다 그 기능 넣으려고 산 거죠. 이걸 찍어야 돼요. 이거 한 분이 바퀴 좀 제발 바꾸시지 막. 카본으로. 예, 저는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원래 근데 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감성으로 타는 거니까. 저 레이스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성. 감성. 녹화 중이었습니다. 진짜요? 네.